안녕하세요. 아임주식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펜티스 라이브에서 미리 소개해드린 용어들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첫 번째 강의는 BEI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경제 주체들이 품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으로 기업 및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 상승률을 말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매일같이 알고 싶다면 물가 연동 국채를 보면 된다. 이름 그대로 물가 상승이나 하락을 국채 가격에 연동시킨 것으로 매일 수익률이 집계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면 물가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BEI는 확대된다. 두 번째 강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 현상을 가져온다. 극단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면 경기 회복 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주가의 플러스로 작용한다.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매출도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즉 명목 금리를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실질 금리로 분해해보면 그간의 금리 상승은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강의, 인디언 기후제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는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 농경 생활을 했던 부족이다. 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고 그들만의 고유 문화가 기후제였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부족들이 모두 기후제를 지냈고 그러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한다. 제사의 효력이 아닌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낸 인내와 간절함이 비를 불렀다는 것이다.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의 마켓 타이밍 관점에서는 보유 주식을 목표 기한, 목표가나 목표 수익률에 이를 때까지 맹목적 보유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만하다. 네 번째 강의는 채권 시장입니다. 증권 시장의 양축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다. 21년 3월 현재 예탁원의 우리나라의 신종 채권을 포함한 발행 잔액 규모는 2296조에 이른다. 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878조 규모이고 특수채 203조, 통합증권 160조, 은행채 등 588조와 ABS를 포함한 회사채는 430조 규모이다. 1년 안에 돌아오는 만기는 512조, 다음해 405조, 다음해 286조, 5년 미만에서 351조, 이후의 만기는 741조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 강의는 폐그 회수 기간입니다. 연간 수익을 계속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때 회사의 기본 수준 1달러에서 시작하는 누적 수익이 현재 PER 비율과 같아지는 데 걸리는 연수 비율이다. 즉, 회사의 미래 수익 증가율 예측에 근거한 누적 수익이 주식의 현재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걸리는 연수이다. 폐그 회수 기간이 높을수록 회사는 주가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는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높은 폐그 투자 회수는 회사가 평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위험이 높은 주식을 나타낼 수 있다. 여섯 번째 강의 빅스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는 미국 증시의 기대 변동성 지표이다. S&P 500 지수의 옵션 가격에 기초하며 향후 30일간 지수의 풋옵션율과 콜옵션이 가중 가격을 결합하여 산정한다.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로서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며 증시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변동성 지수인 V-코스피를 산출 발표하고 있다. 일곱 번째 강의 섹터입니다. 산업분류 혹은 산업과 연관지어서 볼 때 섹터란 특정한 주제나 업종별로 종목을 묶어서 그룹화시켜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5G, 2차전지, 인터넷 대표주, 중국 소비재 등으로 섹터를 명명하기도 한다. 한 종목이 여러 섹터에 포함될 수도 있다. 개별 종목보다는 해당 업종 전체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섹터 투자 시에는 각 분야별 전망을 고려하여 코세프 IT, 코덱스 자동차 같은 섹터 ETF나 해당 섹터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운용하는 섹터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여덟 번째 강의, 스타일입니다. 주식의 스타일은 특성과 성과가 비슷한 종목군을 묶어서 만들어낸다. 크게 성장주와 가치주로 나누거나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중형, 소형주 등으로 종목군을 나눈다. 성장주는 순이익과 매출액 증가 예상 추이 등을, 가치주는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배당 수익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구분을 한다.
기업 규모의 스타일은 자본금이나 시가총액의 규모 또는 순위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퀄리티의 저변동성, 고배당, 스마트 베타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9번째 강의, 근원 소비자 물가입니다. 집계 품목에서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는다.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물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근원 물가 지표로 농산물, 석유류 제외 지수를 작성해 사용해오다. 2010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으로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를 추가로 작성해 사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는 460개의 대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10번째 강의, 역외 환율입니다. NDF는 Non-Deliverable Forward의 약자로 보통 차액 결제 선물원이라고 한다. 엄밀하게는 실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선도 거래로 만기에 실물 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 차액만큼 현금 결제가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해외 투자자들이 순수하게 원화라는 통화에 베팅하고 싶을 때 NDF를 활용한다. 이유로는 평가 차액만의 달러 결제, 선물원으로서의 레버리지, 역외 거래에 따른 외국환 규제 무관 등이 있다. 시차로 인해 서울 외환 시장의 선행 지표로도 익힌다. 11번째 강의, 실질 실효 환율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원달러 환율은 명목 환율이다. 명목 환율이 실질적인 체감 환율이 되기 위해서 비교국 간의 물가, 변동과 교역량을 반영하는 실질 환율 또는 실효 환율을 쓰기도 한다. 실질 실효 환율은 상대국과의 교역 규모로 가중 평균하고 이 값을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각국 통화의 실질 가치를 나타낸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기준연도보다 화폐 가치가 고평가 상태라는 의미이다. 국제결제은행에서 발표한다. 12번째 강의, 콘탱고 백고데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물의 보유 비용 즉 일반적으로 이자와 참고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때문에 현물 가격보다 높고 원월물의 가격이 근월물 선물 가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지거나 결제월이 멀어져 높아질 때 선물 고평가인 콘탱고라 한다. 반대로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으로 공급 물량 부족이나 계절적 수요 확대의 이유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으로 현물 고평가인 역조시장의 백오데이션이라고 한다. 13번째 강의,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몇 년간 성장률을 구하고자 할 때에 사용된다. 즉, 시장연도에서 1년 동안 얻은 성장이 합산되어 2년차의 성장의 재원이 되는 식으로 복리가 적용되므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반환을 제공하는 등비수열 비율에 대한 비즈니스 투자 용어이다. 실적 장세에서 분석 보고서를 볼 때 자주 등장하며 CAG은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트의 약어로 각 연도의 성장률의 평균이 아니고 산식은 다음과 같다. 14번째 강의, 닷플랫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하여 분포 상태를 나타낸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한다. 점도표 혹은 점 그래프는 통계학에서 데이터들의 분포를 점으로 나타내주는 도표 또는 그러한 도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에서는 FOMC 참가자 각각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점을 연도별로 점으로 찍어놓은 그림이다. 시장 시그널과 위험 자산 투자 심리를 차트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5번째 강의, SLR입니다. SLR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에 부여한 위험자산 보유 제한 완화하는 자본 규제다. 자기자본 총위험 노출 금액으로 계산되며 총자산 2,500억 달러 이상인 미국의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레버리지 비율로 3%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연준은 은행의 총 자산을 계산할 때 지급준비금과 국채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SLR 규제 완화를 작년 시행했다. 이것은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는 정책이었다. 16번째 강의, 통화정책입니다.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 법제 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7번째 강의. 회색 코뿔소입니다. 코뿔소는 덩치가 커서 달려오면 땅이 흔들릴 정도이다. 회색 코뿔소는 지속적인 경고로 인해 사회가 인지하고 충분히 파급력을 예측할 수 있지만 간과하다가 통제불능의 위험에 빠져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발생 확률이 극히 낮아 예측과 대비가 어렵지만 한번 나타나면 큰 충격을 야기한다는 뜻으로 블랙스완을 사용한다.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그림자 금융과 부동산 거품, 국유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 지방정부 부채, 해외 인수합병 등을 꼽았다. 보통 블랙스완을 고도로 경계하고 회색 코뿔소도 예방해야 한다고 말한다. 18번째 강의. 개별주입니다. 단어 그대로 각각의 주식을 말한다. 각각의 주식은 각기 특징이 있고 필요에 따른 테마에 속하며 고유의 재료가 있게 마련이다.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개별적인 실적과 가격 변동성을 보이면서 수급의 세력이 형성된 종목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며 기관이나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는 그룹 단위에서 분류 판단하고 투자하는 일이 많다. 그룹의 의미는 섹터 스타일 테마주로서 비슷한 흐름의 추이 경향을 가진 종목군을 의미한다. 19번째 강의. 파파머스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때로 몰고 다니며 영향력을 미치는 이로 파파머스크로 불리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팬데믹 속에 2020년 100% 넘는 수익률을 내 주식 족집게로 명성을 얻은 돈나무 언니 미국의 여성 투자자 캐시 우드가 있다. 기술주, 게임스톱, 테슬라, 비트코인 등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유동성 파티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매매로 버블 우려가 컸던 자산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들의 입김에서 벗어나 시장이 마침내 펀더멘탈을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요즘 잇따르고 있다. 20번째 강의. 경기민감주입니다. 경기 상승 시기에 수혜를 받는 주식으로 순환하는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기순환주라고도 하며 경기수혜주, 경기주도주라고도 한다. 경기가 좋아질 때 수요가 늘어나는 업종들로 소비, 기초소재, 건설, 부동산, 금융업종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경기 상승 시 주가 급등, 경기 하강 시 주가가 급락하며 경제 전반의 일반적인 순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철강, 석유화학, 유선, 반도체, 주택건설, 자동차, 제지, IT, 항공, 알루미늄, 운송, 여행업 등을 들 수 있다. 21번째 강의. 스몰캡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코스피의 경우 1에서 100위는 대형주, 중형주는 101에서 300위, 나머지는 소형주로 분류하고 있다. 운용자금 규모가 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주로 대형주를 선호하고 중소형주에 비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 호황시 중소형주 선호 현상이 발생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고 불황시에는 대형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아진다. 쏠림과 소외 현상이 심한 소형주는 결과적으로 과소평가받는 경우가 대형주에 비해 많다고 한다. 22번째 강의. 헤지펀드입니다. 헤지는 위험을 상쇄하는 베팅이나 투자 등을 통해 손실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높은 차익을 고수하는 방법이다. 공모가 아닌 형태의 사모펀드를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하기도 한다. 헤지펀드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구사하며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 절대 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높은 차익 비율, 공격적인 공매도 2-20으로 알려진 운용보수 2%와 성과수 수료 20%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상으로 펜티스 라이브에 나온 주식 용어 수첩 3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